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이유경입니다. 자, 오늘은 원격 수업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물 분류하기 교과서 106쪽에서 10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하여 생물 분류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생물은 5개의 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물계. 두 번째, 식물계. 세 번째, 균계. 네 번째, 원생생물계. 마지막, 원핵생물계.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계는 세포의 핵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성이 있고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 양분을 얻고요. 기관이 발달하였고 육지 또는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 나비, 갈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계입니다. 식물계도 마찬가지 세포의 핵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며 독특한 점은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였고 주로 육지에서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균계입니다. 세포에 핵이 있고 운동성이 없으며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버섯이나 곰팡이가 균계에 해당합니다.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벽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원생생물계입니다.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 중에서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넣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생물무리입니다. 대부분 한 개의 세포, 단세포 생물이고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은 단세포 생물이고 다시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도 하지만 다시마를 식물계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마는 원생생물계에 분류를 합니다. 원핵생물계입니다. 원핵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에 핵이 없다. 그리고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다. 얘는 포도상 구균, 대장균, 젖상균과 같이 여러 가지의 균으로 끝나는 그런 생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이제 106쪽에 있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생물 분류 지도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물이 5개의 개 중에 어디에 속할지 조금 더 쉽게 분류할 수 있게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출발부터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도착지는 5군데입니다.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5개의 도착지가 있고 어떤 그 생물의 특징을 보고 이 갈림길을 순서대로 찾아 나서면 이 5개의 개로 조금 더 쉽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갈림길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분류 기준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갈림길 세포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되겠죠. 자, 원핵생물계로 가려면 세포에 핵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없다. 자, 그리고 이쪽은 세포에 핵이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포에 핵이 있다. 이쪽 길로 따라가 보면 다시 갈림길이 나옵니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쭉 따라가 보았더니 원생생물계가 나오네요. 그 다음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가 보니 다시 갈림길이 나옵니다.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가 되겠죠? 자, 우선 보면은 여기 쭉 따라가 보면은 식물계가 나옵니다. 이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광합성을 한다가 되겠고 이쪽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광합성을 하지 않는 생물 중에서 운동성이 있으면 동물계에 해당할 것이고 운동성이 없으면 균계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생물의 특징을 보고 이 분류 기준, 여기 갈림길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가 5개의 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부록 263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부록 263쪽을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생물 분류하기 생물 카드가 나올 겁니다. 7개의 생물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그 각각의 생물의 특징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려내서 각 생물의 특징을 확인해서 여기에 있는 그 우리 아까 생물 분류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볼 건데, 자, 예를 들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07쪽에 3번을 보시면 그 분류 경로를 그리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지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한 분류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그 부록에 있는 생물 카드 중에서 고사리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사리 카드를 오려내고, 자, 이것을, 자, 뒷면을 보시면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세포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로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운동성은 없다.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였으며 주로 습한 육지에 산다. 자, 그러면 이 고사리가 어디에 해당할지 이제 이 분류 경로를 그려야 되는데, 그 106쪽에 있는 분류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사리. 우선 다시 세포에 핵이 있는이죠. 자, 그러면 세포에 핵이 있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세포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겠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 내려갑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며, 자, 운동성이 없고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육지에서 생활한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어디? 식물계에 해당하겠죠. 고사리는 식물계로 분류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지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이 갈림길을 우리 여기 분류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식물계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입니다. 자, 메뚜기. 여러분들 메뚜기는 그 5개의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좀 쉽습니다. 이거는 동물계입니다. 근데 동물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 마찬가지 분류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입니다.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 자, 따라갑니다. 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로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죠?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운동성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높이 뛸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운동성이 있습니다. 쭉 따라가시면 동물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따라온 길을 여기 분류 경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오셔가지고 올라가서 쭉쭉쭉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동물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나머지 몇 개죠? 5개 생물 남아있는 5개의 생물 카드를 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확인을 해서 이 분류 지도를 이용해서 무슨 개에 속할지 한번 보시고 여기 분류 경로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직접 한번 분류 경로를 그려보고 한번 활동을 한 후에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곰팡이입니다. 푸른 곰팡이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로 보자. 몸이 균사로 얽힌 구조로 되어 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운동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 자, 그럼 여기서 세포에 핵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다세포 생물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광합성 못하죠. 오른쪽으로 가고 운동성이 없다. 쭉 가서 균계에 속한다. 그죠? 그 다음 미역입니다. 미역의 특징.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진정한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바닷속 바위에 붙어 산다. 자, 그럼 미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세포에 핵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하는데 여기에서 자,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디? 원생 생물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 젖상균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세포에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 너무 쉽습니다. 세포에 핵이 없다. 바로 뭐다? 원핵 생물계에 속하겠죠. 파리지옥. 파리지옥도 보시겠습니다.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로 따라가 볼게요. 세포에 핵이 있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광합성을 하며 내려갑니다.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였으며 그렇죠? 쭉 해가지고 식물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파리지옥은 좀 독특한 것이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계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 도롱뇽을 보겠습니다.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 세포에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 올라갑니다. 알은 물속에 낳지만 생활은 육지에서 한다. 광합성 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발로 기며 움직일 수 있죠?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동물계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볼 수 있으시겠죠? 이게 생물 분류 지도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그 5개의 개로 분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정리하기 1번. 자, 분류한 생물이 각각 어떤 개에 속하나요? 적어볼까요?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어떤 것이 있었죠? 메뚜기, 그리고 도롱뇽이 있었고, 식물계는 고사리, 균계에는 파리지옥도 있었네요. 균계에는 푸른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원생생물계에는 미역이 있었고, 원핵생물계는 젖상균이 있었습니다. 각각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지금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06쪽의 그 생물 분류 지도에 갈림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갈림길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핵의 유무, 핵이 있냐 없냐.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면 단세포, 여러 개의 세포면 다세포, 그리고 광합성 여부, 운동성 유무, 그리고 뿌리, 줄기, 잎의 발달 여부, 또는 생활하는 곳, 물속에서 생활하는지 육지에서 생활하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호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 107쪽에 3번에 보시면 산호를 분류해보자. 단, 산호는 세포에 핵이 있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는 우리가 이번 단원 처음 시작할 때 교과서 94쪽에 보면은 여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산호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과연 산호는 어디에 해당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세포에 핵이 있고 자, 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갑니다. 맞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 하냐 안 하냐로 이제 갈림길이 나눠지는데 자, 산호 쪽 보시면 산호의 몸속에는 광합성을 하는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산호는 이 생물들에게서 양분을 얻거나 몸의 일부를 움직여서 잡은 먹이에서 양분을 얻는다. 광합성을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광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동성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몸의 일부를 움직여라고 되어 있죠. 어느 정도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호는 동물계에 분류를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독특한 특징을 지닌 생물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생물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어, 쇠뜨기라고 하는 네, 생물입니다. 자, 그러면 쇠뜨기의 특징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쇠뜨기는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 광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쇠뜨기를 한번 분류 경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세포 생물이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내려가겠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원생 생물 또는 식물계인데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잘 되고 그리고 육지에 살고 있다. 맞죠? 지금 보시면 대충 뿌리, 줄기, 잎이 구별이 되고 육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쇠뜨기는 식물계에 속합니다. 되시겠죠? 자, 이거는 좀 아주 독특한 생물인데 유글레나입니다. 제가 지금 독특한 생물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여러분들이 이 분류 경로를 그리셔가지고 이것을 과제 제출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우선 유글레나를 먼저 볼게요. 유글레나의 특징입니다. 유글레나의 특징은 핵은 있고 세포벽은 없습니다. 세포의 수는 1개, 단세포 생물이고 정말 독특한 것이 광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녹색을 띠고 있는 게 엽록소인데 얘들 광합성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 연못에 살면 녹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 유글레나는 이 분류 지도, 이 분류 경로에 따르면 도대체 어느 개에 속할지 요거를 어디 공책이나 아니면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 과제 제출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또 다른 생물 남세균입니다. 남세균도 마찬가지. 자, 분류 경로를 그리셔가지고 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특징 보시면 핵은 없고 세포벽은 있고 세포수는 1개, 광합성을 또 한다고 합니다. 녹색이죠? 엽록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짧게 흔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좀 독특한데 남세균은 어디에 속할까요? 마지막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아까 앞에 두 개보다는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은데 핵은 있고 세포벽은 없고 다세포 광합성을 안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세 가지 유글레나 그리고 남세균, 해파리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 분류 경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특징은 쓸 필요 없고 분류 경로를 그려가지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그림 그릴 때 여기 있죠, 여기.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 없고 여기에 그냥 그 개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선 똑같이 그리신 다음에 어떤 경로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경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물 5가지 개로 어떻게 쉽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류 지도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